불평등의 심화와 피케티에 대한 통계청이 21일 올해 1,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소비는 전년 동기보다 6% 줄고 소득은 3.7%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와중에 소득이 늘었다고요? 평균의 함정입니다.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1분위 가구는 소득이 줄고 지출이 가장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5분위 가구는 소비가 줄긴 했으나 소득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 것입니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비율이 5.41배로 지난해 1, 4분기 5.18배에 비해 0.23배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5분위 비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5.41이면 5분위 소득이 1분위 소득보다 5.41배 많다는 의미입니다.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함을 나타냅니다. 과거 경제 위기 때도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5분위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 1997년 3.80에서 1998년 4.55로 악화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08년 4.88에서 2009년 4.97로 높아졌습니다. 1분위에서 3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1년 전보다 2.5 내지 4.2% 줄었습니다. 하위 60%의 근로소득이 동반 감소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통계청 조사를 10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10%의 가구에서는 근로소득이 29.2%나 줄었습니다. 임시 일용직 등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임시 일용직 취업자 수는 올해 1, 4분기에만 26만 9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고용위기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집중됐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4,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각각 7.8%,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위 가구의 가계 지출은 1년 전보다 10.8%나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2003년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감소 폭입니다. 가장 많이 줄인 것은 교육비로 49.8%나 감소했습니다. 다른 계층이 1, 20%대의 감소폭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소득 불평등에 따른 학력 격차와 교육 불평등이 우려됩니다. 이렇게 지출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1분위 가구의 53%는 적자 살림을 면치 못했습니다. 분명히 해둘 것은 소득 양극화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소득 불평등이 코로나19로 더욱 심하게 나빠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한국은행은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소득 불평등 심화 배경과 대응 관계라는 보고서에서 소득 불평등이 경제 위기 등으로
단기간에 악화됐다기보다는 구조적, 정책적 요인에 따라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악화되어 왔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통계청의 1,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향후 소득 불평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입니다. 2, 4분기 이후부터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본격화될 텐데 벌써 4월 들어 임시 일용직 취업자 수는 78만 3천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부의 불평등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코로나19 다음 팬데믹은 불평등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꾸는데 단 3개월이 걸렸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의 삶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난한 계층은 코로나19로 생계가 더욱 막막해진 반면 부유한 계층은 새로운 부의 증식 기회를 거머쥘으로써 부의 불평등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 정책연구소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보고서 2020 억만장자 노다지에 따르면 3월 18일에서 4월 10일 3주 동안에 미국의 실업률이 15%로 급증하면서 2,2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미국 억만장자의 부는 약 10%나 증가해 2,282억 달러, 약 345조 원이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억만장자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입은 손실을 만회하는데 30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고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그들의 부는 80.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중산층의 부는 2019년까지도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억만장자들의 부는 1990년 이후 30년 사이에 1130%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중위층의 증가율 5.36%보다 200배 이상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코로나19 팬데믹이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블로그에 지난 11일 전염병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먼 곳으로 남겨놓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 재앙이며 특히 취약계층에 훨씬 더 악영향을 미쳐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연구진은 과거 전염병 대유행 사례인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2년 메르스, 2014년 에볼라, 2016년 지카 등 5개 사례를 추적해 그 영향을 살폈습니다. 175개국을 조사한 결과 전염병 발생 뒤 5년 후에 불평등의 지표인 지니 계수가 1.5%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위 계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2013년 21세기 자본을 펴내 세계적 명성을 얻은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는 지난 12일 영국 가디언과 한 회견에서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높은 불평등 수준이 드러난 것이고 우리는 현재 그런 불평등의 폭력과 대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세기 전과 비교하면 불평등이 개선됐으나 40년 전인 1980년대에 비하면 불평등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케티 교수는 지난해 9월 발간한 책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불평등은 경제와 기술이 아니라 이념과 정치의 문제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불평등의 기원이 정치와 이데올로기에 있음을 역사적으로 논증하고 불평등의 심화를 막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피케티가 불평등 해소의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기본자산 주장입니다. 기본소득에서 더 나아가 기본자산을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1인당 평균 자산이 20만 유로인데 이것의 60%인 12만 유로, 약 1억 6천만 원을 25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프랑스 인구의 절반이 부모로부터 아무런 자산도 물려받지 못하는 현실인데 기본 자산을 제공하여 인생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바꿈으로써 불평등의 근원을 해소하자는 획기적인 주장입니다. 피케티는 불평등이 자연적인 원인에서 비롯됐거나 기술 변화에 따라 축적된 것이 아니라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심화됐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체제는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불평등을 제도화, 정당화시켰고 법과 세금, 사유재산, 교육 체계를 통해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그는 모든 불평등 사회란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생산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당화는 사유재산의 신성화로 귀결되며 사유재산권을 신성 불가침의 금기로 여기는 사회에서는 불평등이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케티는 자본주의 너머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평등이 구조화된 것처럼 보이는 사회도 정치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변혁을 통해 더 평등한 사회로 탈바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어떤 체제도 영원한 것은 없으며 끊임없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대안 체제를 구상하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주저하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피케티는 중세의 흑사병이 봉건제를 무너뜨리며 사회 변화를 가져온 것을 예로 들면서 코로나19는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구축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케티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위기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며 진보는 사회 안전과 진보적인 조세 체계를 마련하고 우리의 재산권 체계를 바꾸려는 정치적, 지적인 운동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